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외솔의 인터뷰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이시고 역사학자이신 분이십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정재환 대표님은 예.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셨고요.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정 대표님하고 외솔과의 그 연관성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외솔하고의 이런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연관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는요, 혼자 하는 어떤 개그든 아니면 여럿이 하는 콩트든 이게 이제 미리 대본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녹화를 하든가 뭐 방송을 하든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라디오 DJ를 하면서 또는 그냥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이게 출연자들하고 뭔가 그냥 대본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제가 이제 느낀 게 내가 이게 이 우리말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이 말로 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의무랄까요? 이 밥값은 해야겠다. 또 뭐 이런 생각도 한 거죠. 그래서 참 기특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기특했죠.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제 놀랍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방송국 안에도 서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국어 이런 책들을 이제 일단 닥치는 대로 이제 사다가 읽기 시작했던 거죠. 국어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잘 몰랐던 또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 잊고 있었던 어떤 그 국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게 우리말들이 진짜 이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한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글문화연대라는 이제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 제가 최연배 선생을 정면으로 만난 건 물론 이제 1970년에 이제 작고하셨으니까 생전에는 뵙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뒤늦게 내가 이 한글 역사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어학회 그 활동,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1945년 이후 해방 이후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연배 선생을 이제 좀 조금 알게 된 거죠. 갑자기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예. 그냥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지만 한글문화연대라고 하는 거를 예.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하는 그 얘기도 조금 더 자세히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 왜 국어학자가 안 되시고 역사학자가 되셨는지 그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갈등을 했어요. 이제 국문학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사학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왠지 문법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그 살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첫째는 일이겠죠. 제가 일을 좋아하니까 방송 일을 쭉 한 걸 테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글, 우리말 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생각이 요 생각도 굉장히 기특했죠. 이 한글을 역사적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은 방송국에서 하고 이제 한글 관련한 활동은 이제 한글문화연대도 만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관심사였던 역사 이것을 이제 한글 역사를 하면서 하면은 그러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기특하시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질문을 두 개 하셨잖아요. 네, 그 공동 대표가 되신 이 문화연대를.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거는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 종사자로서 이제 그 우리말 글 지키는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을 좀 냈는데 그걸 또 이제 어떤 분이 보시고 이 사람이 나랑 생각이 같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정년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림대학교에 김영명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또 정치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네. 예, 이렇게 이제 그럼 시작하게 된 처음에는 거죠. 두 분이서 이렇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둘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은 작았습니다. 네, 그때 근데 왜냐하면 지금 뭐 회원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그 했던 거죠. 시작점이 거의 2000년? 아까 2000년입니다. 말씀하신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도 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그러면 이제 한글이라는 게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데 그 한글 맞춤법의 통일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 조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한다면 네. 그런 그 통일안과 정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관계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말글을 좀 발전시키는 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말글을 정확하게 쓰는 거,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 통일안이라는 게 이제 그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이걸 이제 제정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근대적인 어떤 그 철자법 최초의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통일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조선어가 우리말 글이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질서한 것을 정리하고 굉장히 뭔가 질서가 있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 근대적인 그 언어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최초의 이런 어떤 맞춤법이라는 철자법을 갖게 됨으로 해서 한국어도 이제 근대적인 언어로 또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맞춤법 어려워하고 그리고 귀찮아하고 또 이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띄어쓰기를 없앴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이 되면은 다시 전 근대의 어떤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역사라는 건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이 통일안이라는 게 그만큼 단순히 이렇게 무슨 맞춤법을 정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발전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해방 이후 최연배 선생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조금 개인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신문이 국한문으로 이게 발행이 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1988년에 한겨레 신문이 이제 한글 신문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일간지들은 계속 국한문을 고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이제 신문에서도 그런 그 한자 단어들이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글 시대 또는 한글 전용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시대가 저절로 됐느냐?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선두에 서 계셨던 게 이제 바로 최연배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연배 선생님께서 이 한글 전용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한자를 써왔는데 그 한자라는 것은 일부 지식인들만 쓰는 그런 문자고, 예, 그리고 대중의 문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는 대중 시대가 열리는 건데, 예, 그래서 이 새 시대에 맞는 글자는 사실은 이제 한글이어야 된다. 교과서에서 일단 초등등 교과서에서 한자 폐지 이걸 이뤄내시고 그리고 1948년에 한글 전용법이라는 걸 국회에서 만들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글 전용의 이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 정말 이 조선어학회 최연배 선생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온몸을 던져서 쌓은 그 결과다. 그렇다면 정 대표님이 보시기에 외소리 하신 많은 일 가운데 혹시 조금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 이제 잘못하신 일보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섭섭한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최연배 선생님께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게 이제 이 한글 가로 풀어쓰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알파벳처럼 이제 자모를 풀어 쓰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한글 자모를 결합해서 음절 단위로 이제 글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풀어 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시경 선생의 생각이었고 그 뜻을 직접 계승한 최연배 선생의 또 생각이자 신념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었고 이제 기계화, 인쇄나 이제 그 타이프라이터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됐거든요. 예, 아마 이제 이렇게 음절 단위에서 풀어 쓰는 게 너무 좀 파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즉각 수용을 안 했던 건데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시잖아요. 사실은 옥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독서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다 이걸 반복하시다가 아 내가 이 옥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가로쓰기 안을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이 글씨체를 이제 고안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 글에 보면 허공에다가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땅에다 그러니까 이제 옥이죠 감옥방 방 그 바닥에다도 쓰고 필기도구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팔 이런 살갗에다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완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 필기도구하고 이런 걸 구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옮겨 적고 이것을 또 이제 이 면회 온 가족한테 어떻게 손바지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도 또 안심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과연 저게 세상에 제대로 전달이 될까? 그래가지고는 마침 젊은 청년 둘이 또 옥에 갇혔는데 최연배 선생 방에 들어온 거죠.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이 청년들은 살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붙잡아 앉혀놓고 그날부터 가로쓰기 안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가로쓰기 안을 아마 이제 다 숙지하고 머릿속에 이제 다 외웠겠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다.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열정이랄까, 우리 말글에 대한 그 사랑이랄까, 이건 뭐 지금 우리들은 뭐 감히 따라갈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제하에서 최연배 선생하고 이제 조선어학회가 우리 말글을 이렇게 지켜왔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지켜왔듯이 지금도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정 대표님께서 사학자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나라 말이 사라진 날이라고 해서 그 조선어학회 사건을 중심으로 그 앞뒤 이제 우리 그 말글이 어땠는지 뭐 이런 책을 하나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9월 말에 이제 출간이 이제 되는 거고요. 네, 예, 그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말글의 역사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책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책을 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어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불필요한 것까지도 쓴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저희 연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공공 언어에서 그런 그 외래어나 외국어 이런 걸 쓰고 국민들로 하여금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말글살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말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소통이 들어서 잘안 되고. 네. 어떤 노인들께 바우처를 준다고 하는데 바우처가 뭐냐 이거예요. 바우처가. 그 노인께서 그 바우처를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우처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 네. 하여튼 남용 사례가 특히 저는 이제 홈쇼핑을 보면서 네. 모든 그 최 교수님도 홈쇼핑을 보시는군요. 아니 너무 재밌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는가를 보는데 네. 아 거기는 정말 한국어가 우리말이 실종된 경우가 참 많다는 예. 느낌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예,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그 힘이 되죠. 말이 거의 이제 외래어나 외국어로 이어지죠. 네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유쾌하게 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으면서도 또 느낌도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다행입니다. 정재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